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아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감정가 4,300입니다. 근린상가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일산동구 쪽에 그 상가, 근린상가 사무실인데요. 좀 관심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멤버십 쪽으로도 제가 요거는 라방하기 전에 1차에 낙찰이 될 것 같으니까 셈이 너무 늦게 발견했는데 지금 이거 괜찮은 물건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1차에 입찰 들어가세요 라고 제가 홍보를 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제 1차에서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법인에서 받았네요. 잘 받으신 물건이에요. 그래서 2번은 낙찰되고 1번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좀 유찰이 돼서 그 물건 검색하려고 여기 위에 있는데요. 이 물건 검색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감정가 4,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프라자 건물 4층에 있어서 이런 프라자 건물 같은 거 아파트 그죠? 단지 그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프라자 건물에 이렇게 작은 물건 뭐 열 몇 평짜리 이런 것은 조금 층수가 높다 하더라도 뭐 교습소라든가 이런 걸로도 임대가 잘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까? 감정가 4,300이면은 진짜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클릭을 해보니까 나름 추천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감정가 4,300 되어 있는데 보증금 6,500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진짠가? 아닌가? 같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한번 열어볼게요. 5월 26일 날 입찰 날짜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도 열어서요. 지도 여니까 주변에 뭐 다 아파트죠, 뭐 그죠? 아파트. 풍산 초등학교, 풍산 중학교 있고 주변에 다 아파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삼거리인데요. 로드뷰로 한번 볼까요? 로드뷰로 보니까 이 물건, 이 건물 앞에 그죠? 맞은편에 보이는 다들 아파트예요. 그리고 조그만 여기 아파트 상가 조그맣게 있고요. 그리고는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입니다. 옆으로 살짝 가볼까요? 옆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위에 뭐 교회 간판도 보이고 뭐 여기 1층에는 파리바게트 그죠? 파리바게트도 보이고 만두 뭐 뭐죠? 편의점 그리고 다 그렇죠. 예, 프라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뭐 헤어샵 또는 뭐 약 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 먹는 거 뭐 맘스터 뭐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죠? 우리 흔히 보는 그런 업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 3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4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위층에 그죠? 2층부터는 뭐 학원이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로드뷰를 해서 한번 보세요. 네, 보면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업종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건물의 4층입니다. 자, 입지는 여러분 더 자세히 한번 손품 팔아보시고요.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길 5월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 타경의 6649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서광 미르프라자 4층 전용면적 11.897평 감정가 4,300 신건이라서 아직 4,300이고요.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 매매했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이 6,500만 원입니다. 그죠? 2년 몇 개월 전에 6,500만 원으로 지금 소유주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0일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3천만 원 2019년 2월 20일 그 다음 뭐 개인 근저당 가압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근저당에 기해서 임의경매 신청이 됐습니다. 자, 말소기준 등기는 2019년 2월 20일에 근저당입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최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이 2020년 4월 21일 말소기준 등기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고요. 확정일자 배당 요구도 없고 그냥 보증금도 없이 월 3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뭐 보증금 자체가 없고 대항력 없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인도명령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대상이긴 하죠. 자, 그리고 보니까 그런데 한 업체 굿모닝모어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2017년 11월 2일로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보증금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2018년 1월 19일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 등기보다 다 빠릅니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우리가 다 인수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의구점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6,5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보셔야죠. 뭘 봐야 됩니까? 등기부의 스토리도 봐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가 제일 중요하죠. 현황조사서, 매각물권 명세서 이런 걸 보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뭡니까? 채권자한테 문의를 해야 되겠죠. 너무나 간단하게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현황조사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점유관계에서 채무자 점유, 임차인 점유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임차인 점유라는 이것은 뭐냐면 아까 채무신가 있었죠. 보증금 없이 월세 33만 원 하는 이 임차인다. 이거고 채무자 점유 이건 뭐냐면은 이 집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상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소유자 겸 채무자 김모 씨 그죠? 소유자 겸 채무자가 주거용으로도 쓰고 그리고는 사무실로도 쓰고 주거 겸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업자 등록도 돼 있고 그리고는 전입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딱 나와 있어요. 자,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집행관은 조사를 가면은 현황을 살피고 그리고 현황에 누가 있는지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경매가 시작된다는 거 안내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전입세대 열람도 해보고 그리고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현황도 살펴보고 그렇게 됩니다. 상가라고 해서 전입을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 김땡땡씨 이 사람 소유자 그죠? 김모 씨 세대가 전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김모 씨 세대가 전입이 돼 있는데 그런데 세대주는 이모 씨라고 합니다. 이모 씨가 남편이에요. 채무자 겸 소유자 김모 씨가 부인이고 그리고 남편이 세대주로서 이모 씨가 등재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굿모닝 모어라고 이렇게 또 돼 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데 이 굿모닝 모어라는 이 회사의 대표가 이 소유자의 남편이 이모 씨입니다.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업체 자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대표 이름이 이 업체의 대표 이름이 여기 세대주 이모 씨 이 사람 이름이 맞더라고요. 제가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업체가. 자, 그리고 또 현황조사서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 설명이 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는 못했다 했어요. 갔을 때 아무도 만나지는 못했다. 자,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김모 씨의 배우자 이모 씨와 간판에 기재된 연락처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자, 그러니까 집행관은 뭡니까? 저기를 간 거죠. 거기서 가보니까 그 현관문 옆에 간판이 있거든요. 그 간판 번호가 1800에 몇 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굿모닝 뭐라는 회사의 회장, 해가지고 대표가 이모 씨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자기들이 주거 겸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내부에 칸막이를 하여 일부 임차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현황조사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답이 풀리죠. 어떻게 됐냐면은 이 굿모닝이라는 이 업체에서 저기 2017년도 그죠?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요? 보증금 6,500으로 한 겁니다. 보증금 6,500으로 하고 자, 그때는 자기들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간 겁니다. 사업자 등록 2017년 11월 2일 날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이제 세무서에 이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2019년 1월 31일 날 뭐 원래 소유주가 뭐 털었나 봐요. 그래서 6,500만 원 보증금 그 돈 그대로 해서 그냥 소유를 이제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이제 매매가 되는 식으로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6,5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실제로는 지금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런 말을 하죠. 아니, 그런데 지금 소유주는 김모 씨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는 남편이잖아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데 통상적으로 뭐죠?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는 그래서 임대차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은 거긴 법인이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끝도 없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현황조사서에서
그래서 집행관이 전화를 해서 그죠? 본인한테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고 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겉보기에는 되게 위험한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만으로도 봐도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되겠죠. 게다가 자 그러니까 1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출도 나간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담보대출 나가서 근저당도 설정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에도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는 뭐라고요?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보는 이렇게 옥션 사이트 구독션에서 현장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5월 13일 기준에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관리비가 12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아까 보증금 없이 월 3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은 관리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관리비가 잔존되어 있는 상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고 지금 현재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그런 상태니까 월세만 내고 자신이 사용하는 관리비 내고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보통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것은 그죠? 보통 뭐 검색을 해도 나오고 124 전화해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관리소 개인 번호라서 번호 공개 불가능하나 임장 가면은 1층에 그 관리비 담당하는 사람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냐면, 어떤 내용이 쭉 나오냐면은, 시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건물은, 배후로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아서 상주하는 인구의 수요는 많은 지역이고, 다양한 상점과 사무실, 교회, 학원 등이 입점하여 있어 활성화 정도는 보통 정도이고, 본건 4층, 이 물건이 4층에 있거든요. 4층에는 교회, 병원 등이 소재하며 상가보다는 사무실 용도 등이 활용하기에 가능한 물건으로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교습소 같은 게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는 2대 운영 중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시세가 나와요. 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에서 말하는 시세는 매매가는 6천만 원 선이다 했습니다. 매매가 6천만 원 선이고 임대가는 1천만 원에 50만 원 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정가 4,300만 원입니다. 관리비 12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임차인이 뭐 협상사는 잘 안 나고 그래서 이사비 약간 몇십만 원 지원을 하더라도 약간을 지원하더라도 그러면은 4,500선에서 1차 4,300 감정가의 낙찰을 받는다면 관리비하고 그리고 임차인한테 몇십만 원 그래도 이사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4,500선에서 취득이 가능한 그런 어떤 물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보면은 조그만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이제 낙찰 받아서 그거 이제 월세 이렇게 받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도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소액으로 하는 분부터 해가지고 뭐 몇십억짜리 찾는 분까지 뭐 몇백억 고객은 전 아직까지는 없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소액하는 경우에는 보통 주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 애들 학원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뭐 몇천만 원 제가 통장에 넣어놓는다고 이자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애들 학원비 벌 만한 거 뭐 없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용도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직접 본인이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나 그리고는 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네일이라든지 왁싱이라든지 뭐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용도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은 또 온라인 쇼핑, 온라인 그런 걸 많이 하죠. 그죠? 사업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뭐, 어떻게 굳이 1층이나 2층 이렇게 비싼 데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뭐 소액이니까 이런 물건 괜찮지 않나. 월세 몇십만 원 내는 것보다 본인이 이런 걸 받아서 뭐 예를 들면 4, 5천만 원 정도 된다면은 그 중에 반 정도를 대출 받았다면 이자 진짜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소액, 진짜 드물게 5천만 원이야? 특별히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 들어서 찾는 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